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종합위험 가수 10일 정도 마쳤고 오복, 감무, 과실사종 중에 마지막 감귤 강의만 남았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감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탐스럽죠? 그죠? 아이고, 이 사진 실은 제주도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제주 농장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비가 조금 오고 난 뒤여가지고 막 요 보이시죠? 빗물 맺힌 거. 제주도 또 가고 싶네요. 봄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 항상 같다 그죠? 보험은 나비일이 속하는 해네요. 그죠? 감귤은 우리가 보장 종기가 언제냐면 개시가 발악이에요. 발악이. 그리고 당해 그해 11월 30일이 보장 종기예요. 그래서 그죠?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에 수확하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에도 따 먹잖아요. 1월, 2월에도 따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장하냐면 11월 30일까지는 그냥 과실손해보장에서 보장을 하고 추가로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을 들어요. 기본적인 것은 주계약, 과실손해보장이고 동상에는 특약이에요. 동상에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수확기 이후부터 12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듬해 2월 말 겨울 끝날 때까지 2월 말일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이 있는 날도 있고 29일이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2월 말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세 가지네요. 과실손해 보장 있고 나무손해 보장 있고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이 있어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 왜 없어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 과실손해 보장이잖아요. 그죠? 맞죠? 과실손해 보장에 과실손해 추가로 된 것도 보장해 줄게. 같은 과실손해 보장이니까 세 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과실손해 보장은 보통 약관. 자, 요거 감귤은 보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금이. 그럼 보험금은 네 가지예요. 그죠? 과실손해보장보험금,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동상해 과실손해보장보험금,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보통 약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는 과실손해보장만 보장을 해요. 나머지 세 가지 보험은 특약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따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과실손해보장은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합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죠? 나무손해도 종합보험이죠. 그죠? 동상해는 동상해만 보상받겠다는 거잖아요. 동상해에 대한 내용 한번 정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이후 맞죠? 11월 30일까지가 원래 과실손해 보험기간인데 그 다음부터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기간 이후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 보험기간 이후 수확기에 뭘로? 동해가 결국은 동상해죠. 그죠? 네, 동해로 인한 과실손해 피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더라. 그죠? 동상해는 동해와 상해가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동상해. 그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산시, 기본 암기 이 팁하고 같아요. 개수, 재병, 댐하, 기보, 감귤 역시도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네요. 그죠? 나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 수가 빠집니다. 재병, 댐하, 기보에 피톡.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거, 토양관리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예요.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한 손해들을 보상하지 않더라. 나무손해 보장 없는 거 밤, 대, 호, 오, 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밤, 대축, 호두, 그죠? 어디, 오미자, 복분자, 그죠? 보험 기간도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보통 약관으로 보장하는 것과 특별 약관으로 보장하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 보통 약관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나머지는 다 특별 약관. 어떤 거?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나무손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이 과실손해 추가보장이 우리가 종합위험 과수 포도 복숭아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수확, 감소, 추가보장. 그죠? 근데
감귤은 과실손해라는 말을 보장을 이제 우리가 보험 이름이 과실손해보장보험이기 때문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장 개시는 바라기가 지났다고 하면 바라기를 경계했다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네요. 그럼 바라기 들어가는 보장 개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밤, 호두, 그죠? 밤, 호두, 바라기예요. 신초 바라기는 대추, 그죠? 그다음에 꽃눈 바라기는 참다래가 되겠네요. 보장 종료 11월 30일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듬해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 과실손해 추가 보장 역시도 과실손해이기 때문에 11월 30일. 그죠? 나무도 바라기네요. 그죠? 보통 다른 그 작물들은 다른 그 품목들은 나무도 12월 1일부터 해서 그죠? 이듬해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무 손해보장도 다르다. 그죠? 이듬해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당해에 가입해서 이듬해까지 보장을 받는 거네요. 달라요. 그죠?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은 12월 1일부터네요. 그래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판매 개시 연도라는 말이 보험을 판매한 연도, 그죠? 판매한 연도, 계약 연도, 그죠? 과실손해보장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고 많은 단위 미만 절사 맞네요. 자, 나무손해보장은 가입한 결과 주수에서 주당 가입 가격. 예전에는 그 감귤이 1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암기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실 사종에 대한 거는 딱 구분이 된다 그죠? 오디 감귤은 종합위험으로 전 기간 동안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구나. 근데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하더라. 그 특정한 위험이란 것은 태강우, 태풍, 강풍, 우박이더라. 구분되시죠? 그리고 지금 과실 사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수확이 줄어서 보험금 줍니다. 그렇게 피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오디나 복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조그맣기도 하고 많이 달려있기도 하고 수확량 측정을 할 수가 없더라. 할 수 없으니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가지고 보험 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땅과 동시에 물러져요. 그죠? 그래서 보관도 힘들어요. 그죠? 수확량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뭐 한산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오디는 표본, 그죠? 표본 결과 모지를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해서 가지끝 20cm 제외한 거, 그죠? 거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셌죠. 그죠? 결실수를 셌죠. 그게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환산결실수라는 말을 쓰죠. 그게 우리가 환산결실수라는 게 실은 우리는 보통 주당 하나 착가수가 몇 개 달렸어? 이렇게 하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표본 구간에 그죠? 표본 결과모지 길이잖아요. 20cm 제외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뭐가 되겠나요?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주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터당 그죠? 결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그 주당으로 봐줄게. 환산한 거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어디 이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어디 그죠? 복분자도 마찬가지죠. 복분자도 수확이 감소한 걸 바로 잴 수가 없어요. 금방 물러져요. 솥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죠? 무게 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복분자는 어떻게? 결과모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과모지가 얼마나 피해 입었지? 그러면 죽은 결과모지가 몇 개야? 살아있는 거 몇 개야? 그죠? 죽은 거 중에 포성 아는 거 몇 개야? 이렇게 해서 죽은 거 찾아내서 결국은 죽은 고사된 결과모지를 찾아내서 우리 나무 피해율 산정하는 것처럼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한 것처럼 복분자도 고사 결과모지 나누기 평년 결과모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했죠. 그죠? 앞 시간에 배웠던 무화과는 어떻게?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수확량 감소를 할 수 있는데 평수 미평 그죠? 수확 개시 후는 힘들더라. 왜? 계속해서 마디마다 계속해서 가지마다 이어서 자라가고
여기 수학하고 나면 또 뒷부분 또 새로 나오고 뒷부분 또 새로 나오고 뒷부분 또 새로 나오고 해서 수학량 측정을 할 수 없더라. 수학 개시 이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과실이 달리는 이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고는 이 결과지 피해가 얼마만큼 있어? 그걸로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감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또 따요. 그죠? 감귤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어? 그걸로 판단을 하긴 힘들고 각각의 보장마다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더라. 보장하는 게 너무 많고요. 감귤은 우선 보장하는 게 4가지나 되잖아요. 지금 많고 그 보장하는 것마다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감귤을 힘들어해요. 1과목 같은 경우는 산식을 외우고 그게 만든 조건에 찾아서 딱 집어넣어서 문제를 그냥 풀기만 하면 되지만 결국 1과목은 중요한 산정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걸 암기하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2과목은 실제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려다 보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보장이 너무 많고 피해율을 각각 산정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감귤을 많이 어려워했어요. 시험에 안 나오길 바랬어요. 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문제 출제를 잘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모두 13점을 얻었다는 그죠? 감귤이 굳이 7회 때 문제 실수까지 하고 전부 점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8회 때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단답형으로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감귤이 힘들어 하면 패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죠? 혹시 모르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어요. 감귤은 방제시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자,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고 방제시설은 제가 말씀드렸죠. 2개 이상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최대 할인폭이 30%더라. 방제시설이 있으니까 가지, 솜, 방이 되겠네요. 그죠? 나무는 항상 방제시설 할인율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지, 손. 감귤의 방제시설 굉장히 많은데요. 방제시설이 겨울 동상에만 딱 적용되는 방제시설이 있네요. 방상팬이 있고요. 미세 방지용,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가 있네요. 얼지 말라고 뿌려주는 거죠. 그죠? 방상팬도 그러고 그죠? 그래서 10%, 그죠? 요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보험금입니다. 그럼 보험금의 종류가 몇 가지? 보장이 4가지니까 보험의 종류도 4가지가 되겠네요. 자, 순서대로 가볼까요?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요것만 주계약, 보통약관, 나머지는 모두 특약. 그 다음에 특약은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 나머지,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그럼 과실손해보장, 보험금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의 보험금의 산식은 가, 피,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1과목의 4강 특강 때 보험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에 대한 강의를 따로 했어요. 그것만 모아서 그죠? 혹시 아직도 보험가입 금액이나 자기부담 비율이나 보험금의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다고 하신 분들은 4강 돌려가지고 특강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때 제가 보험금을 설명할 때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이 기본이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손자로 계산하는 녀석들이 있더라 라고 했죠. 손자. 실제 손해본 게 얼마야? 그죠? 그리고 거기는 자기부담 비율을 빼는 게 아니고 실제 손해본 게 얼마야? 금액이니까 금액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실제로 우리 이 과실 4종에 대한 보험들은 실손보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합과수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실제로 손해본 거를 얼마인지 계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금의 공식은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그러면 요 식만 봐도 지급 사유를 알 수 있겠다. 그죠?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됐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겠다. 우리가
복숭아 강의할 때 했죠. 복숭아의 수확,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PL 곱하기 10% 금액, 이거 보험금 산식은 같다고 했죠. 그때 보상해는 아니고 보상하는 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도 그죠? 그거 있었죠.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손해로 보통 약간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그 수학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을 준다고 했어요. 올해 약관에 새로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문제됐던 부분이. 그래서 과실손해, 이제 복숭아 예를 들면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무조건 수학 감소, 추가 보험금은 주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감귤도 같아요. 손자고 이게 지금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라고 되어 있지만 지급 조건은 이 주계약을 따라가요. 보상하는 손해로 보통 약간의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 결국은 과실손해 보장 보험금을 줬다고 하면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주는 겁니다. 과실손해 보장 보험금이 조건이 안 돼서 못 줬어.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 뒤에 약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손자 방식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같아요. 어떻게?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한 거래요. 피해율을 곱한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고 이거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 산식을 보세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죠?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6할 보험가입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쭉 빼볼게요. 보험가입 금액을 앞으로 뺐어. 그죠? 곱하기 뺐어요. 맞나요? 맞나요? 피해율 있죠? 피해율. 뒤에 뭐예요?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그럼 왜 여기는 손자라고 해? 라고 하지만 이거는 보장이 많기 때문에 보장마다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의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가피자로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는 게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2과목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1과목에서는 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산출하냐까지는 안 나와요. 그게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가피자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에요. 동상의 과실손해 추가 보장 보험금은. 그래서 가피자란 공식을 쓰지 않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산정한 거예요. 감귤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산정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역시나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때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손해액을 산출하는 게 1과목하고 2과목이 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1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가입 금액. 자, 손해액을 볼게요.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그죠? 앞에 우리가 이게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이미 줬잖아요.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을 이미 줬어. 그죠? 그러면 가입 금액에다가 앞에 기사하고 피해율 있죠. 앞에 이 피해율. 이 피해율만큼은 내가 준 거니까 빼라는 거죠. 그죠? 왜?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죠? 뺐어. 이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보험가입 금액이 한도니까 이것만큼 벌써 줬대요. 줬으면 앞으로 남은 거는 이거 준 거 뺀 거. 그죠? 이 전체에서 이거 뺀 거. 그죠? 이거 얼마만큼 뺀 거예요? 내가 원래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 이분만큼 뺀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지금 풀어놓은 게 이 말이죠.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사고 피해율. 근데 이 과목에 가면 이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고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의 이 기사고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다르고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다르고 과실손해보장보험금의 이 피해율을 구하는 게 다 달라요.
이 과목에서는 다 피율 같을 것 같은데 실은 이 과목에 가면 각각의 피율을 구하는 공식이 모두 달라요. 그죠? 조사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1과목은 이거 피율하면 조건이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문제. 그 문제 조건에 대입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1과목에서부터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동상회로 피해 입은 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앞에 이거만큼 이제 수학을 했어? 수학하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감귤도 앞에 벌써 주계약 때 이거만큼 수학을 했어요. 주계약 보장할 때. 그럼 남은 거 얼마만큼이야? 남은 거 얼마만큼? 이쯤 사고가 났어요? 6월 말일까지 내가 수학을 더 할 수 있어. 이 남은 거 수학하는 거 그럼 뭐라고요? 잔존 비율.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수학할 수 있어? 그죠? 예를 들었으면 앞에 이거만큼 수학을 했다. 기수학한 게 있다면 앞에 뒤로 남은 거 얼마만큼 수학할 수 있어? 얼마만큼 수학할 수 있어?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을 곱해주네요. 동상의 피해가 얼마만큼 입었어? 그죠? 실제로 손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 피해 입었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만큼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정의고, 그죠? 남아있는 거 요거에서부터 피해를 입어갈 거야.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만큼 입었어? 남아있는 거에서 피해가 얼마만큼 입었어? 그게 실제 피해 입은 거죠. 손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목에는 뒤에 1-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요. 그죠? 미보상 조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1과목에서는 산식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1과목 업반 기준으로 문제를 낸다면 미보상 비율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나무손해보장보험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피자 같습니다. 그럼 가실손해 추가 보장보험금은 아까 가실손해보장보험금 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보통약관 이때 보통약관의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면 주더라. 산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그때 여기에 있던 피해율하고 여기에 있는 피해율은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하지만 1과목에서는 그대로 조건에서 제시해 줄 거다. 그거 보고 그냥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담 비율 10에서 40%까지 갔습니다. 자, 약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올해 11월 달에 지금 출력한 약관이라 최신 약관이고요. 가실손해 추가 보장 특별 약관에 보면 지급보험금의 계산해서 나와 있죠.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라고 되어 있지만 자, 지급 조건 보세요. 보통약관 일반 조항 제3조 1항에서 결국 보통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그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보통약관에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네요. 이 과목에 나오죠. 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의 피해율은 이렇게 구한대요. 근데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할게요. 종합이용 가실손해보장 품목들 오복, 간무입니다. 오복, 간무. 강의 시간에 반복을 하는 이유는 강의 시간에 암기를 더 하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감규라고 오디는 종합으로 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더라. 무화과하고 복분자는 수학 전에는 종합으로, 수학기 이후에는 특정한 이용으로 보장하더라.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하더라. 자, 하나하나 보게 하겠습니다. 감귤, 과실손해보장입니다.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가 되겠네요. 특정이용 보장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수학기 이후니까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더라. 나무는 발화기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더라. 발화기 기억하셔야 해요. 유일하게 아니죠. 나무 손해 보장을 하는 것은 감귤과 무화과. 감귤과 무화과는 나무 손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고사 나무 조사라는 걸 하더라. 그죠? 자, 감귤에는 종합위험 보장 때 수학전 조사도 있고 과실 손해 조사도 있더라. 이거는 이 과목 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수학전 종합위험이고
수학 후에는 특정 위험이더라. 종합 위험일 때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특정한 위험에 들어가면 이듬해 8월 1일부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모아가 같은 경우는 수학 전에는 그죠 수학량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착가수 조사를 해요. 모아가는 셀 수 있어요. 수학 전에는. 그래서 착가수가 몇 개 달렸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표본주에. 표본주를 산정하는 것도 적과전 종합위험, 밤, 모아가, 포복자, 유자는 아니네요. 밤, 모아가, 포복자, 호두가 같아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그대로 같게 갑니다. 그럼 표본주에 착가수 몇 개가 달렸지? 근데 그거는 착가수는 조사하는데 모아 같은 경우는 과중조사는 하지 않아요. 제가 모아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모아가는 뭐? 표중 과중을 쓴다고. 그죠? 표준 과중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중조사는 따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위험에 들어갔어. 이때는 수학량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어떤 거? 결과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지. 그걸로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더라. 그래서 피해율을 수학점 피해율 플러스 특정 위험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을 가지고 더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OD는요. OD는 수학량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수를 가지고 일종의 환산 이 결실수를 주당으로 환산해서 그걸 수학량으로 간주해서 그 한 주에 얼마 달렸네 라고 환산한다고 했죠. 그걸로 주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실수에 따라서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이 결실수는 우리 이 과목 가면 배우겠지만 환산 결실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표본 결과모지를 정해요. 어떻게?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선택해가지고 가지 끝 20cm를 제외한 거니까 이게 길이가 나오겠네요. 길이. 그죠? 길이니까 미터겠죠. 그죠? 3개니까 3개 길이 다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뭐에 올라간 거 결실수가 몇 개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실수 개가 되고 미터가 되지만 실은 우기는 이건 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한 주로 한글로 환산해서 볼게 라고 해서 그걸 환산 결실수.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른 거에서는 주당 착가수, 주당 착과량 이랬는데 OD는 환산 결실수라는 말을 써요. 이 과목에 가면 거기니까 이 환산 결실수가 결국 주당 결실수와 같은 말이니까 거기에다가 뭐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OD는 계산한다는 거. 그다음에 복분자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수학 전에는 종합위험, 수학 후에는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한 위험으로. 자,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 그럼 수학 들어갔어요.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20일까지.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고 했고요. 자, 수학 전에는 경작불능조사가 있더라. 과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거 복분자. 그죠?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어떻게? 보장 종기는 수학 개시 시점. 그래서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정률을 조사하는 이유는 여기는 수학이 감소된 걸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무지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지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더라. 그걸 가지고 가실 피해 입은 걸로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과모지 피해를 보려고 하니 이렇게 포기에 결과모지들이 그죠? 어미가 되는 모지들이 있어요. 그죠? 한 개는 죽었어. 한 개는 미부상으로 죽었어. 그럼 3개가 살아있네. 3개 살아있는 거 다 무조건 100%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이 중에서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수정이 안 되는 과실들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과실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모지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수정이 안 된 거는 수정이 안 된 것만큼 피해를 잡아서 결과모지 피해율로 잡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에다가 수정분량 환산 개수를 곱해줬어요. 수정분량 환산 개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전체 결실수분에 수정분량이 몇 개나 안 됐니? 근데 자연 수정분량률이 15% 무조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분량 환산 개수를 구해서 어디 몇 개 살아있는 거에 곱해서 그죠? 수정
분량, 한상, 고사, 결과, 모집. 그죠? 그렇게 구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는 특정 위험 때는 결실률 조사를 했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거, 이제는 결국은 살아있는 거에서 이제 점점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다가 수학이 얼마나 감소되겠어? 수학, 감소, 한산, 계수를 곱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 감소, 한산, 계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앞으로 잔여 수학량 할 거, 잔여 수학량이 얼마나 남았어? 잔여 수학량 비율에다가, 그죠? 비율에다가 얼마? 결실률만큼 뺀다고 했잖아요. 결실률은 어떤 거요? 전체 계하수에 몇 개나 결실이 됐지? 그죠? 이것만큼 빼버리면, 그죠? 수학이 감소된 게 나올 거다. 감소된 양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 감소, 한산, 계수 해서 살아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수학, 감소, 한산, 계수를 곱해가지고 이거만큼 감소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해요. 자, 계약 인수 부분이네요. 한번 계약 인수가 간결히 겁나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가입 지역은 전국이네요. 자, 도서지역. 가입 지역이 전국이네요. 이것도 의외네요. 그죠? 제주만 돼 있는 게 아니네요. 감귤이. 자, 보험 가입 자격 같고요. 보험 가입 기준 같습니다. 200만 원 이상이고요. 자, 전체 벌목해갖고 새로운 유목 심었을 때 신규 과수원 처리하는 거 제가 계속해서 암기 팁 알려드리고 있어요. 적포도, 살구, 감복, 하오. 적종, 포도, 살구, 감귤, 복분자, 호두, 오디. 감귤은 인수제한 목적물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수전, 홍가시판, 영동화일기, 잎이, 중복, 도도. 역시나 저가전 종합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중에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해둘게요. 200만 원 이상 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암기를 해두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 품종을 경작하는 과수원. 주요 품종은 어떤 건가요? 온주밀감, 망감류. 이게 주요 품종이에요. 온주밀감하고 망감류가 주요 품종이래. 근데 망감류 중에서는 들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대요.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죠? 굉장히 좀 더 맛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주밀감보다 비싸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럼 주요 품종 기억합니다. 온주밀감류와 망감류더라. 망감류 중에서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발음이 어렵네요.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황금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감류는 꼭 노지에서 재배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감, 그냥 감귤, 노지 재배예요. 우리 하우스 재배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인수지 아니라고. 노지 망감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어야 됩니다. 이거 노지 망감류란다. 노지 온주밀감. 온주밀감은 노지에서 재배해야 되고요. 망감류 있죠. 한라봉, 천희향, 레드향, 황금향은 하우스에 있어. 그죠? 시설에서 재배해야 돼요. 그래서 망감류가 노지 망감류를 재배하는 거는 안 된대요. 그죠? 자, 온주밀감은 거의 노지에서 재배를 해요. 그다음에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를 혼식한 거 안 된대요. 그죠? 온주밀감만 들면 온주밀감만, 망감류면 망감류만 있어야지. 혼식돼 있는 관수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수령 배울 때 사, 대, 감, 유, 무 기억하시나요? 감귤이었거든요. 그게 4년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번 볼게요. 온주밀감하고 망감류를 제시, 그자 그대로 옮겨 심은 거는 4년이에요. 4년. 근데 망감류 젖붙인 거 있죠. 젖붙인 거는 훨씬 더 빨리 수확돼요. 그래서 망감류 고즙은 2년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온주밀감류, 망감류 제식은 4년이 되고요. 망감류의 고즙은 2년이 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같으니까, 다른 거 같으니까. 항상 인수제한 목적물은 다른 거하고 다른 품목하고 다른 게 뭐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거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되겠죠? 표준 수확량 같고요. 표준 수확량은 지역 수령만 나왔네요. 제가 아니고 지역 수령이다. 그죠? 근데 표준 수확량 산출 공식이 가입 면적이더라. 품수 표준 수확량.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모아가는 수령별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수령별 표준 수확량 같은 것은 유자 모아가가 같다고 했죠. 유자 모아가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산식이 같다고 했어요. 그죠? 포도, 참다래, 감귤 모두 가입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입니다. 자, 포유참이 무감각하다. 포유참, 무감. 해서 가입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년 수확량에 대한 정의는 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용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결국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건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는 것 같아요. 보험금 지급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그다음에 저가 전 종합이업소는 보험금 지급 시 앞에 뭐가 있었잖아요. 저가 종료 전 사고 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평년 수확량 공식은 같은데요. 공식은 같아요. 그 공식 같아서 다를 거 없고, 자, 감귤은 바뀌지 않은 공식으로 돼 있는데 22년 개정에는 전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뀐 공식으로 갑니다. 우리 산정시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더라. 신규일 때. 그죠? 평년 수확량의 한도는 표준 수확량의 130%더라. 그죠? 150% 아니에요. 130% 그대로 갈게요. 평년 수확량의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수확량을 구하는 게 지금 감귤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표준과 평년의 110% 이건 같아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은 평년 수확량의 50%와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으로 하더라 이랬잖아요. 평년 수확량의 50%를 같은데 조사 수확량 대신 뭐가 왔냐면 평년 수확량에서 1 마이너스 피해율,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율이 이만큼 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확량이란 말이죠. 이것도 조사 수확량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숫자를 개수를 세 가지고 이거는 조사 수확량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에서 전체 100%에서 피해 얼마만큼 입었니? 그거 빼면 나머지 수확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식이 다른 거예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이 돼요. 결국은 평년의 50과 이건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를 비교했을 때 조사 크니까 이게 조사니까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 되는 거고, 평년의 50%가 크다고 하면 평년의 50%가 되는 거고, 이건 이 산식은 적혀 있는데 이런 산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피해율이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피해율이 100%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100% 나오면 이거 그냥 0이죠. 그죠? 이게 클 수가 없죠. 그죠? 피해율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크겠죠. 그죠? 이 산식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산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죠? 평년에서 아무리 피해율이 99.99999%라 하더라도, 그죠? 그거 곱하면 평년 이거보다 클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산식은 나올 수가 없는 산식이에요. 그래서 위 부분, 이 산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시 문제는 쭉, 예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볼게요. 예시 문제 하고 최종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복 간무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귤이 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 그죠? 예시 문제랑 감귤 최종 정리하는 거, 오복 간무 최종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할게요. 감귤이 보정하는 게 4가지나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1과목에서는 피해율을 각각 산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 조건해주면 그대로 집어넣고 피해율을 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다만 산출시, 산정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보장 개시, 보장 종료, 그죠? 보상하는 손해,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해요. 특히나 인수제한 목적 물레 좀 특이한 것들까지 암기해 두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